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드의 그 통화 정책의 시각이 작년 말에서 연초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의 백기투항한다라고 볼 정도로 예. 완화적인 스탠스로 좀 바뀌었고요. 예. 또 중국이 경기 부양하는 쪽에 일련의 부양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됐고, 또 연초 이후에 글로벌 자금이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려서 이머징 시장이 적어도 적게는 10에서 한 15% 정도 리바운딩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은 그러한 호재들이 프라이싱 된 이후에 예. 투자자들의 관심이 펀더멘탈로 바뀌면서 우려감이 좀 증폭이 된 상황이고요. 예.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박스권 장세로 복귀하는 그 과정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야 뭐 순환한다고 하지만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들어본 지가 십수년이 지났기 네네. 때문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그 막연한 공포감들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무언가 투자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주저주저하게 하고 있는 국면인 것만은 네네. 확실히 맞는 예. 것 같죠.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보시는 이 리세션에 대한 가능성과 만약에 그 가능성이 정의가 된다면 금융시장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는지요? 네, 기본적인 시각은 예. 아직까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그 확대 해석 자체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의 경기 사이클을 보면 완만한 둔화 국면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글로벌 경기 주요 국가들을 보면 유로존이 됐건 아니면 일본이 됐건 중국이 됐건 사실 그동안에 경기가 아주 이제 확장됐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기 자체가 플래트닝 됐던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경기 자체가 좀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인데, 예. 미국이 지난 10년 정도의 이 장기간의 경기 확장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슬로우 다운하면서 꺾이는 과정에서 예. 막상 꺾이는 이 흐름 자체가 급속하게 가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감이 예. 초기에 이제 주식시장에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라면 그 전에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예. 들면 실물 쪽에서는 투자 부분에서 공급 과잉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자산 가격 측면에서 아주 심대한 버블이 형성이 되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고 그 이후에 사이클이 반전이 됐을 때 그 역풍이 크게 오는 과정에서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진다라는 이러한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은 투자 측면에서의 뭐 심대한 공급 과잉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자산 가격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은 그러한 거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버블로까지 해석할 정도로 아주 시리어스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에서 뭐 침체 가능성을 미리 예단하면서 금융시장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일방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의외의 변수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의 장기 금리 추세가 상승 반전하는 것 때문에 공포였지 않습니까? 네네. 1월 말 2월 초에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주면서 한 30년 동안, 물론 장기 차트를 이제 그 중간에 뭐 이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온 게 이제 바닥을 찍고 뭔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 공포감이 정확하게 1년 어간 전에 금융시장을 또 공포로 몰아붙였는데 이제는 또 빠지는 게 이제 공포니까요. 과연 정말로 실물 경제를 금융시장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소간의 의문보가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면 한 10년 정도의 확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단절이 됐을 경우에 금융시장에는 그냥 경기 하강이 아니라 침체 혹은 그 이면에 위기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그런 공포감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예.
지금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그 리스크가 훨씬 더 많이 예. 시장에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재미난 부분이 그 연초 이후에 패드의 스탠스를 보면 두 차례 백기투항했다라고 예.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1월 초에 기자회견 때. 예, 1월 초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예. 통화 정책을 갖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환호하면서 예. 안도 랠리가 진행이 됐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FOMC 미팅에서 연준의 시각을 보면 금리는 더 이상 올해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쪽에 얘기를 했고 예. 또 기존에 연준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도 9월 말 정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두 가지 다 시장에는 친화적인 이러한 쪽의 의견을 발표했는데 연초에 발표했을 때는 시장이 환호하는 쪽의 액션을 취했고 예. 이번에 발표 이후에는 움츠려드는 쪽으로 반응한다라는 것 자체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초점이 초기에는 그동안의 공격적인 긴축에서 스탠스가 후퇴했다라는 부분에 안도하는 이 측면이 강했는데 요번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모를 정도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서 예. 저렇게 급박하게 꼬랑지 낮추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한순간에 이제 증폭이 됐다라고 볼 수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연준의 시각 자체가 친화적인 시각으로 두 차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차이가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예. 통계로 보면 금리 역전 이후에 실물 경기 침체까지 가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장이 초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이러한 패턴이 추세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사실 뭐 역사가 반복된다고 합니다만 꼭 그러라는 법은 없으나 사실은 그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나 그 어간에 됐을 때 오히려 자산 가격이 올라버리죠. 네네. 한동안은. 네네. 그러다가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하면서 경기를 선반영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꺾이는 그런 네네. 모습들을 보였다. 이것도 사실이긴 한데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저렇게 많이 빠지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게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면에 있으면 그러고 나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주식에서 탈출하셔가지고 주식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금리 상품으로 좀 옮겨 타 계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 그러면 주식은 이렇게 부진한 상태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우량주를 팔아서 금리 상품으로 가십시오라는 얘기는 차마 입이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전략을 펼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이 작년에 2,600에서 2,000선까지 예. 떨어지면서 예. 작년 1년간의 추세적인 하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금리형 상품보다는 예. 시장 내에서 금리 이 수익률을 초과하는 예. 배당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종목 대안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이 시장의 민감한 등락과 별개로 예. 본인의 투자 목적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원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예. 오히려 주식시장 내에서 배당 투자 유망한 쪽에서 대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접근 가능한 대안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탑다운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매크로를 보고 뭐 이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그 밑에서 네네. 바텀업식으로 치고 올라가서 정말 좋은 기업, 좋은 산업, 좋은 테마 이런 쪽에 빨리빨리 순환하면서 집중하는 네. 그런 형태로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은 일단 탑다운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을 교란할 만한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예를 들면 중소형주 예. 또 베타를 찾는 플레이보다는 알파를 좀 추구하는 예. 쪽, 또 고밸류보다는 저밸류에 해당하는 예. 이러한 이렇게 스타일별의 차이점을 가지고 예. 내가 접근할 만한 종목 대안을 찾는 이러한 쪽의 이 플레이가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장 내에서도 몇 가지 유망한 테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모빌리티 쪽의 예. 이 시대가 우리가 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가능성도 있고 예. 요번에 미국의 시장에서 리프트가 올라올 거고요. 상장이 되고 네. 또 2분기 후반이나 3분기 초반 정도 되면 또 우버가 올라오면서 이러한 쪽의 공유 플랫폼 쪽의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네. 시장의 관심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 하에서 뭐 2차 전지 밸류체인 예. 또 볼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장기간 시장에서 소외됐던 차이나 플레이 쪽에도 예. 지금의 가격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예. 투자자들의 시각이 좀 많이 바뀌고 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스타일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섹터보다는 테마 중심의 네. 이러한 바텀업 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예. 분산 투자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의 이 탑다운 접근보다는 투자 성과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선택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대체로 이제 그 센터장님의 어떤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그 말씀 중에 리프트 상장과 우버의 상장 예정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업체 중에 이런 쪽에 공유 경제라는 테마에 포함될 만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우버만 하더라도 물론 상장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네네. IPO 프라이싱이 나오고 있고 리프트도 뭐 우버만큼은 안 되지만 굉장히 네. 큰 그림바 작년에는 없었던 대어들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 이쪽에 자금이 들어가면 신규로 뉴욕 시장 주시장 밖에서 들어온다기보단 그 안에서 리밸런싱 할 가능성이 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장을 선도했던 기술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돈을 빼서 이쪽으로 중후장대 산업을 팔아서 이쪽에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볼 때 그러면 장의 선도력이 이른바 빵 기업들도 조금 느슨해지면서 나스닥이 좀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것이 한국 시장에 또 역작용으로 작용해서 전체적인 장 분위기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수급 측면에서의 고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보시는지요? 그러한 혁신 기업들이 IPO 돼서 시장에 올라오면 당연히 그러한 종목들을 담는 과정에서 섹터가 됐건 종목이 됐건 리밸런싱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생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한 리프트나 우버가 상장이 되는 국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리밸런싱하는 타겟이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혁신 기업의 비중을 줄이고 이러한 새로운 이 유니콘 기업들을 접근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은 전통적인 자동차 관련된 쪽에 비중을 모빌리티니까. 줄이면서 이러한 쪽으로 넘어갈 건지 이제 이 두 개가 아마 고민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가장 피해 볼 수 있는 쪽이 자동차의 전반적인 판매 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니저라면 자동차 쪽의 비중을 먼저 줄이고 이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을 채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판기업 내에서도 지금 그로스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기업들이 향후에 시장 내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좀 떨어질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이제 스위칭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마 큰 그림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혁신 기업 내에서도 주도주가 좀 교체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총량적인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면 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기업들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체 나스닥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쪽 뉴 플레이어들 쪽으로 자금이 쏠림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쏠리는 가운데 그 회사들의 성장성에 대해서 부각을 하는 측면이 더 강하고 어차피 뭐 신기술 기업들이라는 게 최근에 반등 국면에서 30~40%씩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충격파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오히려 구경제 쪽에 자동차 산업 쪽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수요가 될 수 있겠죠. 자동차 산업이 안 좋아질 건 이제 확실해 보이니까 이런 쪽으로 또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연관해서요. 삼성전자가 올해 처음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상장한 이후로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에서 준비를 좀 하시라고 네네. 우리 실적이 좀 안 예,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마 처음인 듯한데 그만큼 이제 반도체 가격 빠진 것들에 대한 실적의 반영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잇따라 나오는 이 플랫폼 기업을 비롯한 애플도 그렇고요.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제 구글도 뭐 스트리밍 게임을 한다. 네, 예. 애플도 스트리밍 영화 뭐 뉴스 채널 이런 걸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빵류 기업들이 다시 재차 정비해서 새로운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 그 투자의 핵심은 역시 데이터 또 거기에 후면에 들어있는 반도체의 수요를 촉발하지 않겠냐. 네네. 이런 생각들도 교차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의 시장은 예, 구조적으로 좀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서버 업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은 예, 자율주행 그 자동차 쪽의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며 할수록 예,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요도 예, 급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사물끼리 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전제는 예, 그 사물에 다 반도체 칩이 꽂혀야 된다라는 그렇죠. 의미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그 흐름 자체가 예. 최근에 이 일시적인 단절로에서 꺾였다라고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작년에 이제 데이터 서버 업체들이 반도체 이 주문을 급증하는 과정에서 재고가 남았다. 예, 지금 상대적으로 재고가 이제 큰 폭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 조정하는 시간 자체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재미난 부분은 올해 초에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이 판매 가격을 조금 인하를 하니까 예. 곧바로 이 데이터 서버 업체들의 수요가 좀 발생을 좀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은 예. 가격에 대해서 데이터 서버 이 고객사들의 반응 자체가 예.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수요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예.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음. 다만 이제 상반기 중에는 이 기존의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불가피하게 예. 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1분기하고 2분기에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된 실적 자체는 시장에서 좀 실망스러운 이러한 부분이 2분기까지 연장이 될 여지가 높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돼 네, 있다. 프라이싱이 많이 됐다라고 SK 보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3개월 차트를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거의 한 30% 정도의 상승세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거의 20%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장이 물론 12월 말 1월 초에 비해서 올라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하더라도 반도체 두 종목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 업체들의 주가는 시장을 훨씬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의 박탈감이라는 게 훨씬 더 심해져 있는 네, 상황인 것도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혁신 기업들,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을 코스닥에 대거 진입토록 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한국 벤처 투자 CEO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입성을 한다든지 또 중소기업 벤처 부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중량감 있는 정치권 인사가 물론 이제 청문회 중입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임명이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이 벤처 육성 정책에 대한 힘은 훨씬 더 크게 받을 것이고 그 생태계 위에 단에 있는 코스닥이 살지 않으면 이러한 노력들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뭔가 엑시트하고 예, 뭔가 예. 결과를 맺으려면 시장은 진입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한 건데 코스닥이 영 시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무언가 어떤 형태로든 장을 살리는 조치가 코스닥 시장에 오지 않겠냐. 수급상으로도 그렇고. 네네. 그런 기대는 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비상장 그 혁신 기업이 예. IPO 돼서 시장에 이제 들어오면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훨씬 다양해질 수 있고 예.
또 그동안 오히려 최근에 이 모멘텀이 좀 가라앉았던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새로운 대어들이 올라옴으로 인해 예. 좀 더 역동성이 좀 부각이 될 수 예.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 하에서는 지금의 정부에서 벤처기업 육성하면서 예. 모험자본 투자도 하고 음. 또 이러한 과정에서 IPO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선순환되는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그러한 기업들이 조기에 코스닥 시장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예. 투자자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시총의 상위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인데 예.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이 글로벌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약하죠. 흐름이고 예. 또 신약개발 관련돼서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는 굿뉴스보다는 예. 좀 배드뉴스가 좀 더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예. 이러한 게 같이 맞물리면서 코스닥의 메인 업종인 바이오 쪽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예. 지금 코스닥 시장 전체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 오히려 비상장의 좋은 기업들이 빨리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섹터나 아니면은 기업 간에 예. 좀 이렇게 분산되는 부분도 음.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바이오 기업으로 네네. 돼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탄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벤트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심이 확 줄어버리는 네네. 그런 역효과가 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에서 굉장히 그 건전하게 커온 그런 상장 새내기들이 들어와 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일방적인 편중 현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야만 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네네. 투자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아까 베타 얘기도 하고 알파 얘기도 하셨습니다. 알파는 시장 초과 수익률을 노리는 네네. 개별 어떤 퍼포먼스를 더 추구하는 게 알파고 베타는 이제 시장을 추종하는 건데 기관 투자자들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네. 뭐 큰 기관 투자가들 많이 만나시니까 기관이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파 전략을 해도 기관한테 맞아버려요. 네네. 예. 예. 그래서 보폭을 좀 맞추고 방향성을 맞춰야지만 승률이 좀 있다고 볼 때 기관들의 어떤 입장의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좀 다른. 예, 아직까지 그 시장에 대한 예. 그 확신이나 예. 자신감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라고 예.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기관 투자자들은 바텀업도 중시하지만은 예.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설정하거나 예. 아니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큰 그림에서 결정을 할 때는 예. 탑다운 측면에서의 매크로 환경이나 예. 아니면 글로벌 이 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 의사결정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감 확보하는 부분하고는 좀 현재는 거리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섹터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테마 중심 아니면 예. 스타일 중심으로 좀 접근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예. 또 전반적으로 4월에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방이 확보된 이러한 쪽의 기업으로 해서 선별 매매하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기관들의 매매의 일관성을 가지고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같이 연동하면서 시장 대비 이제 초과 수익 나올 정도로 예. 시장 환경 자체가 안정적으로 흐른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게 편안한 장은 아니죠. 무리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쪽에 이 자산 배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은 아니군요. 대세 상승기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네. 주식으로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 건 인정을 하니까 네.
그 비중 조절을 한 상태에서 이 비중 조절돼 있는 자산을 투자할 때,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는 그런 고려점을 좀 네네. 생각하시면서 네. 하시라 이런 말씀이죠. 워낙에 삼성증권이 이제 프라이빗 뱅커, 그러니까 PB 그 영업망이 다른 증권회사에 비해서 좀 더 광범위하고 네. 또 기관 영업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쪽에 거액 자산가에 대한 영업도 많이 하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그 얘기들 하시나요? 지금 뭐 부동산이 굉장히 좀 침체기 네. 혹은 이제 심리적인 지표상으로도 부동산이 급반등을 할 거라는 기대는 많이 없는 것 같은 예. 상황에서 예를 들면 자산가 그룹에서 그러면 해외 투자냐 아니면 주식 투자냐 아니면 현금 보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누시잖아요. 네. 어떤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까? 예, 지금은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자산별로도 특정 자산에 대해서 예. 컨빅션을 가지고 예. 투자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거액자산가들의 투자 패턴을 보면 예. 두루두루 이게 분산하는 쪽에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리스크를 느낀다는 얘기네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게 꼭 국내 자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예. 또 해외 자산 쪽에도 포지션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고 해외 자산에서도 주식 이외에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도 예. 관심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채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비과세에 고금리를 주는 이런 예. 이머징 채권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예. 오히려 최근에는 달러 채권 쪽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금리하고 예.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됐고 그렇죠. 이 역전된 부분이 일회성 현상이 아니고 예. 과거 일본이나 대만의 케이스를 보면 구조적으로 이 금리 역전이 지속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전제하에 예. 오히려 그러면 전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데 국내 채권보다 금리를 더 준다라는 측면 하에서 뭐 미국의 국채가 됐건 아니면 미국의 회사채가 됐건 예. 이러한 쪽으로도 이게 투자 자산을 좀 다양하게 이 확산하는 쪽으로 방향이 좀 잡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특정 자산 쪽에 비중을 많이 싣기보다는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대체 자산이 됐건 또 그 자산이 국내가 됐건 해외가 됐건 그러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좀 분산하면서 예. 지금의 불확실성을 좀 피해가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광범위한 영역과 또 국경을 넘나들면서 확산시키는 포트폴리오 네네. 확산시켜서 이렇게 좀 리세션의 우려도 있고 뭐 이런 변동성의 구간에서는 좀 지키자 네네. 이런 측면에서 투자를 많이 하신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근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게 제가 이제 대형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들이나 또 영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방송에서 만나게 되면 최근에 대형 증권사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해외 주식 쪽에 네. 드라이브를 걸고 네. 계시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뭐 애플을 사야 된다, 뭐 아마존을 사야 된다 이런 류의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강력한 영업망을 갖고 있는 저 대형 증권회사에서 그렇게 또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으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은 줄거나 정체되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또 개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큰 기관들의 자금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국 주식시장의 수급이란 측면에서 도대체 이게 추세적으로 수급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밀물처럼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더 광범위하게 활성화될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전하고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조금씩 들어간단 네네. 말이에요. 어떻게들 보시나요? 예, 뭐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잃게 되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뭐 좋은 부분하고 또 부정적인 부분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다만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국내 자산에만 예. 너무 올인했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떠한 국가의 투자자들도 자국 시장에 대한 홈 바이어스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는 있지만은 예. 그 비중이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산의 한 90% 정도를 담아놓은 상황이고요. 예. 또 평균적으로 보면 70% 예. 정도를 자국의 자산에 투자하고 예. 나머지 30% 정도를 해외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찾는 게 예. 이 글로벌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 너무 국내 금융 자산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예. 일부는 해외로 나가면서 예. 분산을 하는 게 투자자의 그 분산 투자 성과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국내의 투자 자금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는 매수의 이 수요의 이 부족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지만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항상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게 가격의 이슈나 아니면 지금이 시클리컬 바텀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새로운 자금이 바닥에서 바텀 피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해외 나가는 부분에서의 이 내부의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은 이게 향후에는 글로벌 투자하고 국내 투자가 예.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밸런스를 좀 잘 맞추시고 그리고 자산의 어떤 그 해외 자산으로의 어떤 이 변경, 이 시프트를 원활하게 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나마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 또 한국 주식시장 쪽에서도 몇몇 종목에 거의 일방적인 몰빵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과 우려가 좀 이제 네네. 생기는 국면이라서 그런 이제 이 시간이 되는 대로 이 해외 자산에 대한 소개 같은 것들도 저희 시간에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증권회사도 일선 영업점에서는 사실은 국내 주식 일변도에 그런 네네. 영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조금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주제가 가벼운 건 아닙니다만 이제 테마성으로 보면 조금 가벼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미세먼지가 좋았다 나빴다 하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미세먼지 관련주는 대박을 내고 있더군요. 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속 더 관심을 가져도 되는 테마입니까? 아니면 조금 가열입니까? 예, 주가만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좀 과열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그 일회성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냐, 예. 아니면 이게 구조적인 환경 이슈로 봐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일회성 이슈로 그치고 예.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예. 지금 뒤늦게 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그러지 않고 이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이 구조적인 환경 이슈로 예. 계속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킨다라는 접근을 하면 네. 당연히 해당 관련된 종목들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회가 계속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접근이 전혀 틀리다라고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각은 이거는 구조적인 환경 이슈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에 변화를 미칠 수 있다라고 보기 네. 때문에 지금 관련된 종목 주가가 단기에는 좀 오버슈팅했지만은 예. 이게 다시 풀백이 나오면은 예. 얼마든지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셔도 예. 괜찮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고요. 예. 또 정부의 시각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현재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좋은 투자 기회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웬만하면 가전 쪽에만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헬스케어나 아니면은 온라인 쪽의 유통 이러한 부분에 이 수요가 예. 구조적으로 좀 올라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안쪽에서의 테마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일은 네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니까. 네네. 그런데 이 안에 테마군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네. 조금 투기적인 양상도 나타나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그 회사, 이런 테마에 쭉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새롭게 발견하는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서도 예. 이제 그런 주문들이 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예. 이래저래 많은 고민하고 있고 음. 또 정부의 그 정책이 나오면 예. 조금 더 굵직굵직한 네. 비즈니스에서 기회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이제 스몰캡 쪽으로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그 정부 정책 중에 거래세 인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이면에 뭐 양도세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네네. 양도세 강화라든지 이런 이슈하고 다 연관이 있는데 이 거래세 인하는 어쨌든 그 폭에 관련해서 뭐 야, 저거밖에 안 하냐 뭐 이런 입장들도 있고 그거 왜 하냐 이런 입장들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시행이 되면 주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저는 단기적으로는 예. 어느 정도 이제 거래에 예. 거래량이 좀 올라가는 부분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음. 근본적인 측면 하에서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강세장에서 좀 거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약세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좀 부족한, 그러니까 좀 부진한 모습 보이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정부에서 거래세 일부 인하했다라고 해서 시장의 추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세를 인하하면 이게 시기의 문제이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또 과세에 대한 이슈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분명히 같이 맞물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래세 인하 정책이 현실화됐을 때 예.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 자체는 예.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군요. 거래가 는다라는 거는 좋은 측면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정보력이라든지 그 분석 능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비교적 거기에 휩쓸릴 가능성도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네네, 예. 거래세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런 국면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입장에 갈 수도 있겠다는 네네. 그런 예. 우려도 뭐 마찬가지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삼성증권의 오연석 리서치센터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얘기 이제 몇 가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4월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네. 예, 3월은 굉장히 좀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2월 28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별무 효과로 끝난 이후부터 투자 심리도 많이 식었고 또 예. 갑자기 리세션이라는 용어도 막 튀어나오고 해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1, 2월에 비하면 상당히 힘들어했던 달이었던 것 같은데 4월엔 좀 희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4월에도 시장 자체 기조가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4월 달에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예. 요 실적 발표 나오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좀 복병들이 이 지뢰밭 역할을 좀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예. 당장은 1분기 실적 발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좀 올라올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가장 민감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위안화 환율이나 예. 아니면 반도체 현물 가격, 예. 또 미국의 국채 금리 이러한 부분인데 예. 이러한 핵심 변수들이 4월 중에 의미 있게 이 긍정적인 변수로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지금의 박스권 요 레인지 안에서 예. 주가가 이제 등락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지금 연초에 코스피가 2,000에서 바닥을 잡았고 예. 또 요 올라오는 안도랠리 과정에서 단계의 고점이 2240선이 나왔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바닥 한번 확인됐고 고점 한번 확인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럼 요
저점과 고점이 확인된 요 구간 내에서 주가가 이제 등락하는 과정인데 예. 지금은 이제 고점 치고 다운사이드 쪽으로 방향이 좀 잡혔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좀 하락 압력이 좀 더 연장이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전 저점 부근 그러니까 2,000포인트가 이제 전 저점 정도라고 네네. 보고 그 정도 선까지 그 꼭 거기라고는 할 수 네.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의 어떤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어떠한 예를 들면 장애 변수라든지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그 정도 선까지도 순간적으로는 빠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 하에서는 지금 노출된 악재에 대해서 많이 프라이싱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리스크가 돌출이 되지 않는다면 예. 뭐 다시 2천선을 테스트하는 예. 이러한 과정의 급락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예. 완만하게 타결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예. 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돌출 변수가 불거지면서 예. 협상이 결렬되는 쪽으로 가는 이러한 쪽에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예. 다시 한번 2천선을 테스트하는 아주 예. 이제 험난한 과정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하에서는 그 정도까지 아주 예. 이제 몰려 있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라는 정도까지 보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2천선을 다시 테스트하는 예. 이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이제 큰 이벤트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4월 중순까지 무슨 결론을 낸다거나 그렇게 할 것 네네. 같지는 않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 대표가 이제 중국에 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중국 대표가 연이어서 다음 주에인가요? 이렇게 다시 또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시간을 좀 끌 것 같아서 그런 불확실성이 현실화되고 좋은 쪽으로는 나쁜 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저 조금 지지부진한 장세가 연출될지언정 너무 급격한 하락세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네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요. 삼성증권이 갖고 계시는 하우스 뷰의 입장에서 저희가 뭐 편히 상저하고니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올해 연말까지의 어떤 주가 지수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는 상반기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2분기 아니면 3분기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하반기 또 연말로 가면서 지금보다는 시장 여건 자체가 좀 호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각은 지금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부양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실물 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도 좀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다음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은 오히려 하반기 정도 되면 물론 미국 경기가 슬로우 다운은 되고 있지만은 일부에서 우려할 정도로 리세션이 코앞에 있거나 아니면 그 정도까지 미국 경기의 상황이 나쁘다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해석이 지금보다는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고 또 연말이 됐건 내년 초 정도가 됐건 패드는 지금 기준금리 동결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점점 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이 되면 장기금리보다는 단기금리가 훨씬 더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지금의 장단기 금리 역전된 부분도 다시 일드 커브가 스티프닝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구분해서 본다면은 하반기나 연말로 갈수록 지금보다는 투자 여건 자체는 개선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금의 하향 추세에서는 조금 완만하게 되거나 아니면 바닥을 확인하는 국면이 올해 하반기 정도 되니까 주식시장은 비교적 그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반영한다면 지금보다는 하반기에 우리 주식, 글로벌 주식 모두 비교적 조금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의 오현석 리서치센터장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어려운 장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 역발상의 기회 또 항상 이 바텀업 이 전략과 이 탑다운 전략을 균형감 있게 좀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투자 전략으로는 너무 매끄러운 환경에 치중해서 보시지 마시고 이런 발빠르게 움직이는 테마군들이라든지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테마에 딱 어울리는 적합한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노력으로 조금 버티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랜만에 고맙습니다. 네. 자주 좀 오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목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도 증시라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